문재인 대통령이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이번 순방의 가장 큰 화두는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협의가 문재인 정부의 선물일지 또 다른 숙제일지는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선언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중 간의 본격적인 관계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앞서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이미 관계 회복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었는데요. 정상 차원에서 관계 회복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 이전에 있었던 교류 수준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우선 한중 관계 복원을 정치적으로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네. 최대 결과물은 방금 말씀드린 12월에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중 간 협의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다음 달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의미 있는 성과물을 꼽자면 양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압박 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법이 보이지 않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만난 지 이틀 만에 리커창 총리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조치를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드 갈등이 좀 봉합이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 보복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한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을 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 간 선언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이 분명히 담겼던 만큼 굳이 정상회담 등에서는 사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런 예상을 깨고 다시 사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네.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사드 배치가 된 지역인 성주 지역도 굉장히 많은 보복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한류 문화나 또 중국 내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만만치 않게 사드 기지 인근에 위치한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지난주 토요일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성주 참외를 군납으로 추진하겠다는 등 총 22건의 성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소개를 했지만 네. 성주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건의한 보상책에서 정부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지원 사업들의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달리 별다른 보상 없이 사드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드 보복으로 성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거든요. 뭐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드 보복이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들, 크게는 유통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명동 거리가 한산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런 피해들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보상과 다른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총리는 국가 간 교류가 불편해졌을 때 기업 손해를 정부가 모두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